안녕하세요. 김아이TV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입주장이란 아파트가 준공된 때부터 입주를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처럼 신축 아파트 입주장 때는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인들이 잔금을 치를 때 전세입자를 구해서 이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주장 시기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세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신축 입주장 시기에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 맞추기가 어렵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 집을 싸게 구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부동산 입장에서는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입주장 때는 집주인들이 전세 입자를 구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전세 물량이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분양권으로 거래가 가능했던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전매하지 않고 입주장까지 기다렸던 분들도 매물을 내놓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입주 직전에 갑자기 자금 상황에 변동이 생겨서 잔금을 해결해야 되니까 급하게 전세로 내놓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가 가장 낮은 시기는 입주장 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장이 끝나고 전세 계약 기간이 한 사이클 돌면 2년이 지나 있겠죠. 2년이 지난 뒤엔 해당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보면 인근 아파트 단지들과 시세를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엄청 대단지에 주변 입지도 뛰어난 신축 아파트라면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그 지역의 대표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겠죠. 그래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고 저렴한 가격을 원하신다면 신축 입주장을 노려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신축 입주장 중에서도 보다 더 착한 전세가를 구하고 싶다면 일단 입주장 전체 시세를 분석해 보시고요.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세 평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평균치보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나온 매물이 보인다면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신축 입주장이라 하더라도 평균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나오는 매물은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요, 입주장 때 전세로 내놓는 주인분들은 아무래도 투자 목적으로 신축을 분양받았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라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싼 전세가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그 전세 보증금으로 중도금을 상환해야 되고 잔금을 모두 치를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축 입주장 때 평균 전세 가격이 5억인 아파트라면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의 저렴한 전세는 찾을 수 있어도 갑자기 파격적으로 전세가가 3억인 매물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신축 아파트 입주장 때 전세나 월세를 구할 경우 저렴한 가격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신축 아파트는 등기부 등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통상 우리가 주택 아파트 임대차를 계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뭐죠? 집의 신분증이라 하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내가 계약할 집이 임대인 소유가 맞는지 혹은 근저당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안전한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축 아파트일 경우 새 집이어서 좋긴 하지만 기축 아파트와 달리 등기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챙겨보면 좋을까요?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 입주자를 구하는 입주장의 집 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그 즉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신축이기 때문에 등기가 나오는 데는 한 달에서 두 달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통상 신규 아파트는 준공 승인이 나고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를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기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아파트 단지별 전체 세대수 중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등 규모가 각각 다르고요. 수분양자들의 잔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보통 언제 이뤄지죠? 통상 입주 예정일 이전에 등기가 나오기 전부터 계약이 이뤄지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 미등기 상태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사이에 임대인이 정말 집주인이 맞는지 따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신축 아파트 전세 월세 계약은 미등기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됩니다. 큰 돈이 오고 가는 만큼 이런 상황이 불안하실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분양 계약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 당시에는 미등기 상태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 계약서의 분양 계약자와 임대인의 명의가 동일한지 반드시 꼭 두 번, 세 번 확인해 보시고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분양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계약하실 때도 확인하시고 잔금을 지급하실 때도 그동안 분양 계약자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입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같은 사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전매가 가능했던 분양권이라면 전매 제도를 통해서 명의가 넘어갔으면, 즉 분양권을 팔았으면 처음 분양받은 사람과 전세 계약 시점의 주인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계약금과 잔금은 꼭 분양계약서의 수분양자에게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실 때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하셔야 됩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하실 때는 분양계약서에 적힌 분양계약자 명의 계좌로 꼭 넣으세요. 우리 김알TV 식구들은 절대로 현금으로 준다든지 임대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계약할 집의 전입세대 열람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있다면 언제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한 집의 전입신고 시점을 확인해서 이중 임대차 계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임대인 수분양자의 납부 내역과 대출 현황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 사본을 요구하시고요. 현재까지 납부한 금원이 얼마인지, 그 중에서 대출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대출을 안고 분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70%가 넘지 않도록 대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이주비 대출금, 중도금 대출금이 얼마인지, 남은 분양대금 잔금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한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도 명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잔금 납부 여부 확인입니다.
대부분 세입자를 구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잔금을 마무리 지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분양계약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6번째로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인데요.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미등기 상태로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7번째는 임대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이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대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명시해두면 좋은 특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양대금 납부 내역 대출 확인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 또는 해제한다. 다음 두 번째, 전세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잔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로 잔금 상환이 안 될 시 임대차 계약은 무효 또는 해제한다. 다음 세 번째, 임대인이 분양대금 잔금 미납 등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을 확보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시 본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위약금을 지불한다. 이런 특약 등을 명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어떠셨어요? 오늘은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분량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요. 큰돈이 오고 가는 계약인 만큼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긴장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협의할 것과 챙겨야 할 것들 미리 잘 챙기셔서 계약 당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축 아파트 입주장 때 전세 매물과 전세 가격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기말TV 식구분들 중에 입주장 때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안전한 거래 하시고요. 집을 통해서 좋은 인연들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